안녕하세요. 명언의 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명언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큰 일을 할 수 있다. 강풍이 자주 부는 미국 서부 해안에는 세콰이어 나무가 산다. 이 나무는 뿌리가 얕아서 바람에 쉽게 날아갈 것 같은데, 거센 강풍이 불어도 쉽사리 날아가는 법이 없다. 혼자 자라지 않고 꼭 여럿이 숲을 이루고, 얕은 뿌리지만 서로 단단히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인물에서 비롯된다. 이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이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관점을 잘 포착해 그들의 입장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재능, 바로 그것이다. 젊었을 때는 돈을 빌려서라도 훌륭한 인맥을 만들어야 한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사람은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동료들의 머리와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사람이다. 가난함이란 지금까지는 갖지 못한 것을 의미했으나, 가까운 장래에는 소속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미래에는 첫째가는 자산이 네트워크에 소속이 될 것이다. 이것은 주도적으로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선적 조건이 될 것이다. 인생 행로의 어려움은 물에 있는 것도 아니요, 산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이다. 실력과 재능으로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지만, 신뢰와 진실된 마음의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점점 더 좋아하는 것이다. 성공은 당신이 아는 지식 덕분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비춰지는 당신의 이미지를 통해 찾아온다. 모든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자신이 잘해서 성공했다고 자만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이 이룬 모든 성과는 다른 사람의 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더 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신의 경제학은 아주 간단하다. 자신이 준 만큼 받는 것이다. 이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베푸는 것을 말한다. 꼭 물질적인 면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사람에 대한 친절 등을 위해서도 이 법칙을 이용하길 바란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진정한 성공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먼저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러면 그것이 푸짐하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돈과 미소, 사랑, 그리고 우정에 대해서도 같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 인간관계를 시작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자신을 기분 좋게 해줄 사람들을 찾고자 애쓴다. 사실 관계가 지속되는 유일한 방법은 관계를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대개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람이 더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베풀매 따뜻한 빚이라 부르고, 심리학자들은 돕는 자의 희열이라고 칭한다. 내 인생에서 금전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큰 거래를 성사시켜 엄청난 수익을 올려 흥분했을 때가 아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 찾아왔다. 하나를 더 주면 그만큼 행복해진다. 그리고 행복해질수록 베풀기는 더 쉬워진다. 죽음을 앞두고 더 일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배려했더라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마음을 썼어야 하는데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다. 사람들의 교제에서 예절을 깎듯이 지키는 사람은 이자로 살아갈 수 있으나,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원금에 손을 대게 된다. 인간은 타인을 위해 살아간다. 하루에도 100번씩 나는 나의 삶이 살아있는 혹은 죽은 사람의 노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되새긴다. 그리고 받은 것만큼 되돌려주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만 하는가를 스스로 일깨운다.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일이 가장 쉽다.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말라.
만약 부득이하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해야 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하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며 부드럽게 해야 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 빈틈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실수나 허점이 오히려 매력을 더 증진시킨다. 이를 실수 효과라 한다. 말은 생각한 다음에 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전에 그만두어야 한다.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특별하지만 그 언어 때문에 커다란 손해를 본다. 날카로운 칼로 벤 상처는 그래도 꿰매어 낫게 할 수 있지만 악한 말로 남을 상처 나게 한 것은 그 한이 사라지지 않는다. 말이란 마치 날이 시퍼렇게 선 칼 같은 것이므로 자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나귀는 긴 귀를 보고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를 보고 알 수 있다. 성공의 비결은 남의 험담을 결코 하지 않고 장점을 들춰내는 데 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한마디는 긍정적인 사람들의 말이다. 이 말은 불편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협상을 진행시키며 논쟁을 끝내고 치유를 시작하고 심지어 적을 친구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다. 겸손하게 의견을 말하면 상대는 곧 납득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그리고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내 옳은 생각에 대해 상대방이 박수를 보내준다. 늘 자기 의견만 정당하다고 고집하지 마라. 나는 현명한 선비를 맞이할 때 머리를 감고 3번이나 정갈하게 고쳐 묶은 뒤 달려가 맞았으며 밥을 먹다가도 3번이나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가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하면서도 혹시 현명한 선비를 소홀히 대하지는 않았는가 걱정했다. 천하를 가진 천자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천하를 잃고 망하기 마련이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신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것이 장기적이고 보다 나은 결과를 얻는 비결이다. 심지어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그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길이다. 비즈니스에서 51대 49의 법칙이 있다. 이익을 분배할 때는 내가 49를 갖고 상대방에게 51을 주면 나는 비록 이를 양보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양보하면 상대방은 내가 준 것보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맥을 맺을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무릇 인자는 자신이 출세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출세하게 하고 자신이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 한다면 남을 먼저 도달하게 한다. 일을 할 때는 남보다 5% 더하고 성과를 나눌 때는 남보다 5% 덜 가져라.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으면 일종의 마법 같은 힘이 생긴다. 그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먼저 양보하고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사업하면서 억만장자를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주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내게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한다. 성공하려면 줘야 해요. 결국 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라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 속으로 자신이 한 일을 의식하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한 말의 곡식도 만섬의 값어치가 있으나 재물로 남을 돕는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이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면 비록 수많은 재물로도 하찮은 공로 하나 이루기 어렵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 뛰어난 행동이니 물러나는 것이 곧 나아가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너그럽게 하는 것이 복이 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실로 자신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은 거울이다. 거울은 내가 하는 대로 한다. 세상도 마찬가지다.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고 내가 칭찬을 하면 거울도 칭찬을 한다. 내가 세상을 도우면 세상도 나를 도와준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세상도 다른 사람도 나를 비난한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듬뿍 주어라. 당신이 하는 투자 중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잘못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스승이다. 옳은 일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친구이다. 나에게 아첨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실제 생활에서 리더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충고는 이것이다. 볼모를 볼모로, 왕자를 왕자로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 만족감 및 동기부여의 열쇠는 기본 예의를 갖춰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다. 공을 들여 키워야 하는 화초보다 인간은 더 민감한 존재다. 화초를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라. 그러면 활짝 피어날 것이다. 구약성서, 신약성서 모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하라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종교 또는 윤리적 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리더십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리더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영의 황금룰이다. 우리는 아주 쉽게 이 세상의 행복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외롭거나 용기를 잃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존중하는 몇 마디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누군가에게 무심코 건넨 친절한 말을 당신은 내일이면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일생 동안 그것을 소중하게 기억할 것이다. 남의 나라를 내 나라처럼 대하고 남의 집을 내 집처럼 대하며 남의 몸을 내 몸처럼 대하면 세상의 모든 혼란과 다툼, 전쟁이 사라진다. 당신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당신이나 당신의 문제보다는 그들 자신과 자신의 요구, 자신의 문제에 100배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누군가의 치통은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빈곤국의 굶주림보다 당사자에게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그 사람의 목에 난 종기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40여 차례의 지진보다 큰 관심의 대상이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이 점을 명심하라.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큰 일을 할 수 있다. 강풍이 자주 부는 미국 서부 해안에는 세콰이어 나무가 산다. 이 나무는 뿌리가 얕아서 바람에 쉽게 날아갈 것 같은데 거센 강풍이 불어도 쉽사리 날아가는 법이 없다. 혼자 자라지 않고 꼭 여럿이 숲을 이루고 얕은 뿌리지만 서로 단단히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인물에서 비롯된다. 이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이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관점을 잘 포착해 그들의 입장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재능, 바로 그것이다. 젊었을 때는 돈을 빌려서라도 훌륭한 인맥을 만들어야 한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사람은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동료들의 머리와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사람이다. 가난함이란 지금까지는 갖지 못한 것을 의미했으나 가까운 장래에는 소속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미래에는 첫째가는 자산이 네트워크에 소속이 될 것이다. 이것은 주도적으로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선적 조건이 될 것이다. 인생 행로의 어려움은 물에 있는 것도 아니요 산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이다. 실력과 재능으로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지만 신뢰와 진실된 마음의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점점 더 좋아하는 것이다. 성공은 당신이 아는 지식 덕분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비춰지는 당신의 이미지를 통해 찾아온다. 모든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자신이 잘해서 성공했다고 자만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이 이룬 모든 성과는 다른 사람의 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더 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신의 경제학은 아주 간단하다. 자신이 준 만큼 받는 것이다. 이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베푸는 것을 말한다. 꼭 물질적인 면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사람에 대한 친절 등을 위해서도 이 법칙을 이용하길 바란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진정한 성공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먼저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러면 그것이 푸짐하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돈과 미소, 사랑, 그리고 우정에 대해서도 같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 인간관계를 시작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자신을 기분 좋게 해줄 사람들을 찾고자 애쓴다. 사실 관계가 지속되는 유일한 방법은 관계를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대개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람이 더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베풀매 따뜻한 빚이라 부르고 심리학자들은 돕는 자의 희열이라고 칭한다. 내 인생에서 금전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큰 거래를 성사시켜 엄청난 수익을 올려 흥분했을 때가 아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 찾아왔다. 하나를 더 주면 그만큼 행복해진다. 그리고 행복해질수록 베풀기는 더 쉬워진다. 죽음을 앞두고 더 일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배려했더라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마음을 썼어야 하는데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다. 사람들의 교제에서 예절을 깎듯이 지키는 사람은 이자로 살아갈 수 있으나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원금에 손을 대게 된다. 인간은 타인을 위해 살아간다. 하루에도 100번씩 나는 나의 삶이 살아있는 혹은 죽은 사람의 노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되새긴다. 그리고 받은 것만큼 되돌려주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만 하는가를 스스로 일깨운다.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일이 가장 쉽다.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말라. 만약 부득이하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해야 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하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며 부드럽게 해야 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 빈틈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실수나 허점이 오히려 매력을 더 증진시킨다. 이를 실수 효과라 한다. 말은 생각한 다음에 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전에 그만두어야 한다.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특별하지만 그 언어 때문에 커다란 손해를 본다. 날카로운 칼로 벤 상처는 그래도 꿰매어 낫게 할 수 있지만 악한 말로 남을 상처 나게 한 것은 그 한이 사라지지 않는다. 말이란 마치 날이 시퍼렇게 선 칼 같은 것이므로 자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나귀는 긴 귀를 보고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를 보고 알 수 있다. 성공의 비결은 남의 험담을 결코 하지 않고 장점을 들춰내는 데 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한마디는 긍정적인 사람들의 말이다. 이 말은 불편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협상을 진행시키며 논쟁을 끝내고 치유를 시작하고 심지어 적을 친구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다. 겸손하게 의견을 말하면 상대는 곧 납득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그리고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내 옳은 생각에 대해 상대방이 박수를 보내준다. 늘 자기 의견만 정당하다고 고집하지 마라. 나는 현명한 선비를 맞이할 때 머리를 감고 3번이나 정갈하게 고쳐 묶은 뒤 달려가 맞았으며 밥을 먹다가도 3번이나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가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하면서도 혹시 현명한 선비를 소홀히 대하지는 않았는가 걱정했다. 천하를 가진 천자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천하를 잃고 망하기 마련이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신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것이 장기적이고 보다 나은 결과를 얻는 비결이다. 심지어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그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길이다. 비즈니스에서 51대 49의 법칙이 있다. 이익을 분배할 때는 내가 49를 갖고 상대방에게 51을 주면 나는 비록 이를 양보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양보하면 상대방은 내가 준 것보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맥을 맺을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무릇 인자는 자신이 출세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출세하게 하고 자신이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 한다면 남을 먼저 도달하게 한다. 일을 할 때는 남보다 5% 더하고 성과를 나눌 때는 남보다 5% 덜 가져라.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으면 일종의 마법 같은 힘이 생긴다. 그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먼저 양보하고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사업하면서 억만장자를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주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내게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한다. 성공하려면 줘야 해요. 결국 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라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 속으로 자신이 한 일을 의식하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한 말의 곡식도 만 섬의 값어치가 있으나 재물로 남을 돕는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이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면 비록 수많은 재물로도 하찮은 공로 하나 이루기 어렵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 뛰어난 행동이니 물러나는 것이 곧 나아가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너그럽게 하는 것이 복이 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실로 자신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은 거울이다. 거울은 내가 하는 대로 한다. 세상도 마찬가지다.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고 내가 칭찬을 하면 거울도 칭찬을 한다. 내가 세상을 도우면 세상도 나를 도와준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세상도 다른 사람도 나를 비난한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듬뿍 주어라. 당신이 하는 투자 중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잘못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스승이다. 옳은 일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친구이다. 나에게 아첨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실제 생활에서 리더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충고는 이것이다. 볼모를 볼모로, 왕자를 왕자로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 만족감 및 동기부여의 열쇠는 기본 예의를 갖춰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다. 공을 들여 키워야 하는 화초보다 인간은 더 민감한 존재다. 화초를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라. 그러면 활짝 피어날 것이다. 구약성서, 신약성서 모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하라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종교 또는 윤리적 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리더십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리더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영의 황금룰이다. 우리는 아주 쉽게 이 세상의 행복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외롭거나 용기를 잃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존중하는 몇 마디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누군가에게 무심코 건넨 친절한 말을 당신은 내일이면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일생 동안 그것을 소중하게 기억할 것이다. 남의 나라를 내 나라처럼 대하고 남의 집을 내 집처럼 대하며 남의 몸을 내 몸처럼 대하면 세상의 모든 혼란과 다툼, 전쟁이 사라진다. 당신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당신이나 당신의 문제보다는 그들 자신과 자신의 요구, 자신의 문제에 100배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누군가의 치통은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빈곤국의 굶주림보다 당사자에게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그 사람의 목에 난 종기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40여 차례의 지진보다 큰 관심의 대상이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이 점을 명심하라.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큰 일을 할 수 있다. 강풍이 자주 부는 미국 서부 해안에는 세콰이어 나무가 산다. 이 나무는 뿌리가 얕아서 바람에 쉽게 날아갈 것 같은데 거센 강풍이 불어도 쉽사리 날아가는 법이 없다. 혼자 자라지 않고 꼭 여럿이 숲을 이루고 얕은 뿌리지만 서로 단단히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인물에서 비롯된다. 이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이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관점을 잘 포착해 그들의 입장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재능, 바로 그것이다. 젊었을 때는 돈을 빌려서라도 훌륭한 인맥을 만들어야 한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사람은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동료들의 머리와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사람이다. 가난함이란 지금까지는 갖지 못한 것을 의미했으나 가까운 장래에는 소속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미래에는 첫째가는 자산이 네트워크에 소속이 될 것이다. 이것은 주도적으로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선적 조건이 될 것이다. 인생 행로의 어려움은 물에 있는 것도 아니요 산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이다. 실력과 재능으로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지만 신뢰와 진실된 마음의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점점 더 좋아하는 것이다. 성공은 당신이 아는 지식 덕분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비춰지는 당신의 이미지를 통해 찾아온다. 모든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자신이 잘해서 성공했다고 자만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이 이룬 모든 성과는 다른 사람의 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더 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신의 경제학은 아주 간단하다. 자신이 준 만큼 받는 것이다. 이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베푸는 것을 말한다. 꼭 물질적인 면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사람에 대한 친절 등을 위해서도 이 법칙을 이용하길 바란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진정한 성공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먼저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러면 그것이 푸짐하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돈과 미소, 사랑, 그리고 우정에 대해서도 같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 인간관계를 시작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자신을 기분 좋게 해줄 사람들을 찾고자 애쓴다. 사실 관계가 지속되는 유일한 방법은 관계를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대개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람이 더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베풀매 따뜻한 빚이라 부르고 심리학자들은 돕는 자의 희열이라고 칭한다. 내 인생에서 금전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큰 거래를 성사시켜 엄청난 수익을 올려 흥분했을 때가 아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 찾아왔다. 하나를 더 주면 그만큼 행복해진다. 그리고 행복해질수록 베풀기는 더 쉬워진다. 죽음을 앞두고 더 일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배려했더라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마음을 썼어야 하는데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다. 사람들의 교제에서 예절을 깎듯이 지키는 사람은 이자로 살아갈 수 있으나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원금에 손을 대게 된다. 인간은 타인을 위해 살아간다. 하루에도 100번씩 나는 나의 삶이 살아있는 혹은 죽은 사람의 노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되새긴다. 그리고 받은 것만큼 되돌려주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만 하는가를 스스로 일깨운다.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일이 가장 쉽다.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말라. 만약 부득이하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해야 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하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며 부드럽게 해야 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 빈틈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실수나 허점이 오히려 매력을 더 증진시킨다. 이를 실수 효과라 한다. 말은 생각한 다음에 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전에 그만두어야 한다.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특별하지만 그 언어 때문에 커다란 손해를 본다. 날카로운 칼로 벤 상처는 그래도 꿰매어 낫게 할 수 있지만 악한 말로 남을 상처 나게 한 것은 그 한이 사라지지 않는다. 말이란 마치 날이 시퍼렇게 선 칼 같은 것이므로 자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나귀는 긴 귀를 보고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를 보고 알 수 있다. 성공의 비결은 남의 험담을 결코 하지 않고 장점을 들춰내는 데 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한마디는 긍정적인 사람들의 말이다. 이 말은 불편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협상을 진행시키며 논쟁을 끝내고 치유를 시작하고 심지어 적을 친구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다. 겸손하게 의견을 말하면 상대는 곧 납득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그리고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내 옳은 생각에 대해 상대방이 박수를 보내준다. 늘 자기 의견만 정당하다고 고집하지 마라. 나는 현명한 선비를 맞이할 때 머리를 감고 3번이나 정갈하게 고쳐 묶은 뒤 달려가 맞았으며
밥을 먹다가도 3번이나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가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하면서도 혹시 현명한 선비를 소홀히 대하지는 않았는가 걱정했다. 천하를 가진 천자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천하를 잃고 망하기 마련이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신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것이 장기적이고 보다 나은 결과를 얻는 비결이다. 심지어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그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길이다. 비즈니스에서 51대 49의 법칙이 있다. 이익을 분배할 때는 내가 49를 갖고 상대방에게 51을 주면 나는 비록 이를 양보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양보하면 상대방은 내가 준 것보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맥을 맺을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무릇 인자는 자신이 출세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출세하게 하고 자신이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 한다면 남을 먼저 도달하게 한다. 일을 할 때는 남보다 5% 더하고 성과를 나눌 때는 남보다 5% 덜 가져라.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으면 일종의 마법 같은 힘이 생긴다. 그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먼저 양보하고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사업하면서 억만장자를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주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내게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한다. 성공하려면 줘야 해요. 결국 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라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 속으로 자신이 한 일을 의식하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한 말의 곡식도 만섬의 값어치가 있으나 재물로 남을 돕는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이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면 비록 수많은 재물로도 하찮은 공로 하나 이루기 어렵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 뛰어난 행동이니 물러나는 것이 곧 나아가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너그럽게 하는 것이 복이 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실로 자신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은 거울이다. 거울은 내가 하는 대로 한다. 세상도 마찬가지다.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고 내가 칭찬을 하면 거울도 칭찬을 한다. 내가 세상을 도우면 세상도 나를 도와준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세상도 다른 사람도 나를 비난한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듬뿍 주어라. 당신이 하는 투자 중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잘못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스승이다. 옳은 일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친구이다. 나에게 아첨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실제 생활에서 리더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충고는 이것이다. 볼모를 볼모로, 왕자를 왕자로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 만족감 및 동기부여의 열쇠는 기본 예의를 갖춰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다. 공을 들여 키워야 하는 화초보다 인간은 더 민감한 존재다. 화초를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라. 그러면 활짝 피어날 것이다. 구약성서, 신약성서 모두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하라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종교 또는 윤리적 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리더십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리더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영의 황금룰이다. 우리는 아주 쉽게 이 세상의 행복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외롭거나 용기를 잃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존중하는 몇 마디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누군가에게 무심코 건넨 친절한 말을 당신은 내일이면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일생 동안 그것을 소중하게 기억할 것이다. 남의 나라를 내 나라처럼 대하고 남의 집을 내 집처럼 대하며 남의 몸을 내 몸처럼 대하면 세상의 모든 혼란과 다툼, 전쟁이 사라진다. 당신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당신이나 당신의 문제보다는 그들 자신과 자신의 요구, 자신의 문제에 100배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누군가의 치통은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빈곤국의 굶주림보다 당사자에게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그 사람의 목에 난 종기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40여 차례의 지진보다 큰 관심의 대상이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이 점을 명심하라.